터지나? 뭘 하는지를 못 알아듣겠어 어차피. 다시. 그래도 농사한테 말씀을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그 전에 노무사한테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 전에 농사한테? 농사한테. 갔다 오셨다고 노무사한테. 했는데 그래도 그 전에 저희한테 기뜸이라도 해주셨으면 했죠. 아. 저한테 한 번에 상의를 했으면 저희한테 한번 사귀었어. 한번 사귀었어. 내가 한번 사귀었어. 내가 왜 이래? 그래 이내랑 같다. 사자. 그래 인정한 거잖아 지금. 응. 이거만 하면 됐지 뭐. 맞아. 아 뒤에는 약간 별로 듣고 싶지 않다. 달 전이에요? 화장님 8월 31일은 한 달이 안 되는데요. 산수 좀 다시 공부하고 오시죠. 내가 생각 그거야. 한 달째 노티스 하는 거. 노티스라고 말하는 것도 진짜 가짜. 아, 씨발 나는 영어 졸라 잘하는 중년 남성. 난 여느 중년 남성과는 다르지. 진짜 사상도 열려 있고. 옛날에 그 말도 했잖아. 아 자기는 여성 관련 사람을 페미니스트라면서. 설날 가서 여자가 전부치고 이런 거 이해가 안 된다면서. 그래놓고 우리한테 너네는 여자애들이어서 이런 힘든 거 못 시키겠다. 이러면서 우리한테 아시트를 시키고 정리시키고 청고 있는 의자 갖고 오라고 하고 의자 갖고 오라고 하고 우리한테 그날 니네 힘들어서 너네 못 시킬 것 같아서 내가 못하라고 해놓고 지는 정리하고 우리한테 내려가서 의자 개무거운 거 안에 진짜 집티 개 많이 꺼내야 되고 거기에만 나사고 박혀있어가지고 살 다 끌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힘들었다. 남자였으면 진짜 쉽게 했을 텐데. 맞죠 사장님? 있었을 때 그때 네가 안 나오는 날이었어. 여자를 부모 닮나 이러면서 그거 물어봤다는 거야. 근데 그걸 내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이 새끼는 연우야 나한테 숙제가 있어. 너는 여기 그만두기 전에 칼단말을 한번 해봐 라고 했어. 팔단발이 아니야. 유미의 슬픔들에 나오는 유미처럼 귀여운 아, 유미 동글 단발을 하라고 했잖아. 하지만 나는 페미니스트. 아니 그걸 숙제라고 한 게 졸라 빡쳐 인간이. 아. 나는 지금 이렇게 성공한 사장이지만 나는 힘든 시절 다 겪었어. 기른이는 부모님 잘 만나서 곱게 갑자기 자라서 없지. 힘든 거 한 번도 안 겪어봤지만 너와 나는 다르다. 힘든 걸 겪어봤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잘 헤쳐나가야 된다. 무슨 죄야? 퇴직금 질도는 없다. 주식 통장에 4천만 원 있어. 아직 살만해. 하지만 퇴직금 질도는 없어. 우리 이거 랩으로 만들까? 괜찮은 것 같아. 괜찮지. 진짜 후룩 만들 수 있는데. 약간 제프리 베이조스처럼 우리도 약간 유쾌도 유쾌지금 아주 여보해 아 재밌다. 다시 작성. 아구찜. 난 그게 제일 빡쳤어. 빡쳤어. 우리한테 니네는 아구찜 먹지만 나는 아구찜도 못 사 먹는다고 하는 게 진짜 나는 제일 6월에 일본 여행 갔다 오고 내년 초에 데뷔까지 하고 있으면서 저 나의 빡친 포인트는 그거였어. 그 5만 원. D-Day. D-Day. 지금은 새벽 2시 23분. 저희는 잠 한숨 자지 않고 공노동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사장이 뭔가 할 만한 거짓말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예상을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약간 상황극을 좀 해볼까? 한번 우리 해보자. 서로? 해보자. 너가 사장이라고 해봐. 알겠어. 무서울 것 같아. 나 못 이기면 어떡해. 아 진짜. 나는 8월 7일에 너네한테 선택권을 줬어. 말까지 나는 했으면 좋겠는데 너네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봤고 니네도 8월 말까지 하는 게 맞겠다 그럼 8월 말까지 하겠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왜 이제 와서 왜 이제 와서 내가 8월 말까지 하자고 한 것처럼 얘기를 하니 8월 말까지 그 이상의 선택권을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누가 퇴직금
날 몇 주 앞두고 퇴사를 그렇게 하겠어요. 통보를 하신 거죠. 저희 선택권을 주지 않으셨고요. 그냥 내가 마지노선을 정해뒀는데 니네가 그거에 동의를 했잖아. 동의를 한 게 아니라 사장님이 저에게 마지노선을 최대한 주신 날짜가 8월 말일까지라고 하신 거죠. 아니야, 나는 니네가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니네가 한 번이라도 저희는 8월 말까지 할 수 없습니다. 저 하고 싶습니다. 사실 나는 그렇게 했을 거야. 너네가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나는 8월 말까지로 한 거야. 이러면 안 돼. 거짓말! 이렇게 해야지. 아는데 너무 빡쳐서 말을 못하겠어. 아, 그러니까 그걸 대비하는 거지 지금 사실. 멘탈 훈련을 하는 거지 지금. 거짓말. 너네가 근데 8월 말까지 하기 싫습니다. 더 하겠습니다라고 그때 내가 처음 얘기했을 때 안 했잖아. 하고 그 있는 통보를 와중에. 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죠? 다 안다. 통보를 하고 그렇게 뭐 우정이 안 되고 돈이 없어서 퇴직금을 내가 못 통보를 주겠다고 했던 얘기를 증거가 들었는데 있어? 통보했던 증거가 있어요. 뭔데? 카톡도 보냈고 무슨 카톡? 마지막 날 카톡 보냈잖아요. 무슨 카톡? 마지막 날 카톡 보냈잖아요. 8월 7일부터 8월 말일까지 선택권한 거 너희들 결정을 준 거다라고 하셨는데도 자진퇴사 인정내지기 자진퇴사이면은 그게 언제든지 그건 상관없는데 8월 1일까지 임금을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딱지가 맞는 말입니까 그게? 내가 8월 말일까지 하라고 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그러니까 언니가 증거가 동의하지 많다고요. 않았다는 증거가 있냐고. 나 진짜 빡치네. 나 지금 말투도 일부러 약간 그처럼 하고 있어. 스트레스. 빨리 기니가 방금 한 말에 기니가 대답을 해보라고. 내가 말 문턱한 말에. 그럼 이제 바꾸자. 내가 그거에 반박을 할게. 너가 사장 역할을 해봐봐. 나 발리는데 이런 거. 사장님이 그 전까지 일할 건지 아니면 8월 말까지 하고 나갈 건지를 저희한테 물어봐서 저희는 그거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를 한 거지. 그 이후로 일할 거에 대한 선택권을 애초에 준 적도 없고, 만약에 줬다고 해도 저희가 8월 24일 날 카톡으로 사장님한테 저희는 더 하고 싶은데 내년까지 아니라도 연말까지라도 하셔서 수익을 좀 보시는 게 어떠냐고 했을 때 사장님 내일까지 하는 거는 별다를 거 없다라는 말씀이셨잖아요. 저희가 더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카톡으로 증거도 있는데. 일주일 전쯤부터 너네가 나한테 얘기를 한 건데 그때부터 다시 준비하기 너무 시간이 모자랐으니까 내가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지. 저희가 24일에 얘기했는데 그러면 25일, 26, 27, 28, 29 5일 동안은 뭐 하셨는데요 그러면. 아 그날 내가 좀 바빴지. 내가 뭐 요즘 뭐 바빠서 얘기를 못했다는 게 무슨 변명이 돼요? 그러면 똥 쌀 시간도 없고 휴대폰 볼 시간도 없으신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매장에 음악 트는 휴대폰 사장님 유튜브 보는 거 다 나와 있는데 그거 볼 시간 있으면 저희랑 얘기하러 오셨어야죠. 아우 무서워. 그러면 얘기할 시간이 없으시면 카톡이나 전화로 하면 되는데 사장님이 고집 부려서 카톡이랑 전화로 하지 말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월요일에 안 왔고 그러고 수요일에 와서 오자마자 한 말이 내일까지 하는 건 별다른 거 없다, 다를 일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미안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저희한테 선택권을 줄 거면 왜 미안하다고 하겠어? 그러면서 무슨 해고가 아니에요. 해고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 자진퇴사라는 말씀이세요. 공고사직이면 저희가 그럼 언제까지 일하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했겠죠. 저희가 최대한 하겠다고 했을 때 사장님이 기한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 니나 알겠다. 와. 사장들은 보통 이만큼 갖고 온다는데. 뭘 갖고 올 많이 건데? 짓는데.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 내가 말일까지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라고 했는데 니네가 그러겠다고 했지 않냐? 응. 라고 하면 오늘 나가든 내일 나가든 상관 어떻게 갖고 네가 선택하는 거야. 라고 하신 것도 자진퇴사인가요? 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더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명백한 해고인 거지. 고용인의 동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 동의가 필요 없는 결정이었던 거지. 그리고 우리가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을 때 그 코드가 권고사직이랑 폐업이랑 자진퇴사가 있었는데 권고사직도 안 했고 자진퇴사도 안 했고 폐업으로 했단 말이지. 그래, 내가 봤을 때 사장의 지금 생각은 폐업으로 인해서 얘네를 자르는 거니까 폐업이니까 해고예고사 안 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런 거 같아. 그 30일에 우리랑 대판 싸우고 나서 그 이렇게 노동청에 찾아보는 전화하고 얘네한테 그걸 줘야 되나?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우리한테 돈을 주겠다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증거잖아.
만약에 일도 안 했는데 그 임금을 줘. 그러니까 자기가 해고해고 수당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나 본데. 안 먹히지. 안 먹히지. 무슨 아니 합의금을 줄 생각이면은 위로를- 우리가 월급이 어. 각각 300이잖아. 그럼 음. 뭐 한 200만 원씩이라도 그러니까. 얘기를 하던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도 9월 있어. 1일부터 9월 6일까지 그거 사실 우리가 시급직도 아니고 월급직인데 그러니까. 시급으로 쳐서 그 돈 주겠다고 하는 거 자체가 아니 애초부터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건 너희들한테 그렇게까지 못 주겠고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저쪽으면 안 되겠니라고 진짜 납작하게 왔으면 우리도 그러니까. 욕하면서 그냥 그럴 수도 있어 우리가. 내가 해고해고 수당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돈을 좀 주면 어떻겠니라고 그러니까 했으면 우리가 당당하게 도의적으로도 줄 돈이 없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줄 돈을 구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 그쵸? 그래서 나가. 아니, 너무 명명백백한데 줘야 되는 것이. 그래서 사실 뭘로 또 거짓말을 할지 잘 모르겠어. 나라면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말도 안 돼 거짓말 하기도 한다는 거야 사장들이. 지구 끝까지 철면피라고 생각을 하고 사장이 맞아. 할 말. 그리고 우리가 8월 30일에 이제 증거를 수집하려고 의도적으로 계속 사장님이 우리를 잘랐다, 나가라고 했다, 잘리게 되어서 마음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다는 점. 사장 아닌 걸로 나가는 경우가 있나? 이랬지. 재수없는 새끼 미친 것 같아 진짜.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거기서 삼성전자는 갑자기 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삼성전자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사장이 폐업한다면 나가야지 막 이랬잖아. 사장이 폐업한다면 나가. 그래 해고 당했으니까 나가겠지. 근데 해고 외국수당을 줘야지. 보니까 둘 중 하나인 것 같네. 첫 번째는 이제 선택권을 준 거다. 나랑 폐업을 폐업이다. 했으니까 응. 뭐 어떡하냐 응. 라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이 후자면 진짜 멍청한 거고. 근데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자기가 도산했다는 그런 걸 막 내세우면서 우리는 그때는 사장이 돈 없어서 안 주는 거 아니다라는 증거를 왜냐면은 얘기를 해야지. 재산이 없는 게 아니잖아. 다른 가게는 운영하고 우리한테 이제 돈을 못 주겠다는 그 욕심인 거지 사실. 그러니까. 아이패드도 좀 들고 가고 펜도 좀 들고 가서 사장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받아 적고 그거에 대한 반박할 거를 하나씩 얘기를 해야겠어. 감독관한테. 좋은 것 같아. 노무사가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지. 일단 우리의 전략은 그냥 담백하게 사실관계 이야기를 한다. 나는 감독관한테만 얘기할 거야. 만약에 뭐 너네가 어쩌고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렇게 감독관을 보면서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렇게 것 얘기해. 같아. 감독관을 거쳐서 얘기하는 것 같긴 감독관 하거든. 거쳐서 얘기하지. 한번 두고 봅시다. 아니 못 받아. 나 끝까지 갈 거야. 민사까지 가야지 못 받아. 민사까지 가. 결전의 날입니다. 노동청 출석 루트로 둘 다 셔츠를 꺼내고 지금 잠이 오는 또 내려왔습니다.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잘 하고 옵시다. 잘하고 옵시다. 별로 할 게 없겠지만 뭘 해야 잘 모르겠어. 뭐 무슨 더 뭘 말해야 하는지. 분위기가 너무 수경합니다. 동네 자동차 한숨 푹 자고 이제 밥도 먹고 다시 얘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네. 어땠죠? 본청을 갔다 아주 단정하게 차려입고 아 더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옷이 약간 두꺼워가지고. 아니 그리고 거기 더워가지고. 안이 좀 덥더라. 에어컨도 안 틀어놓고 빡친 사람들 많을 텐데 좀 시원하게 아니 해놓지. 우리가 그 대기를 한 30분 정도 했잖아 대기실에서. 거기서도 막 사람들이 막 무서운 소리가 막 공간이 정말 적막한 공간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그냥 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말 적막했는데 이제 우주였어 우주. 거기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무슨 다른 방에서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런 소리가 약간 희미하게 들리는데 그때부터 긴장이 그때 무섭다. 이제 화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다지고 있었지. 마음을 다지고 있었지. 만만치 않겠다.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제 55분쯤 배정을 받은 근로지도 개선과의 감독관 자리로 찾아가 저희가 먼저 와 있었고 한 1분 안에 고용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막 테이블이라고 그러니까. 놓고 증거도 좀 펼쳐 놓을 수 있고 그런 자리일 줄 알았는데 그냥 그 앞에서 이렇게 면담하듯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 찾아보기도 하고 옆에서 얘기도 들었지만 뭐 무슨 뭐 칸막이를 쳐놓고 얘기를 한다는 둥 아니면 원형 뭐 탁자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둥 그런 식으로 된 글을 많이 봐서 그런 게 있겠거니 했는데 그냥 근로감독관 앞에 자리가 2자리가 있었는데 저희가 먼저 왔으니까 거기 앉고 고용인이 왔는데 의자를 땡겨서 셋이 이렇게 쪼르륵 앉으라고 앉아서. 하더라고요. 좀 멀찍 떨어져 앉아있으니까 또 의자 땡겨서 오라면서 우리가 제출한 자료 그거를 프린트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프린트를 해놓고 저희가 이제 3명이 다 앉으니까 프린트 된 걸 이제 꺼내면서 고용인한테 먼저 뭐 내용은 다 아시죠? 해고의 고수당 청구권으로 지금 이렇게 진정 제기가 된 거고 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장한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어제 밤에 사장이 거짓말할 만한 거리들을 몇 개를 예상을 해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는 우리에게 결정권을 줬다. 이제 8월 8일에 우리한테 8월 말 전에 그만둘 건지 아니면 8월 말까지 하고 그만둘 건지 아니면 더 할 건지까지 결정권을 줬다라고 더 할 건지라고 하더라고요. 하면 진짜 어이가 털려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였죠. 어떻게 눈도 깜짝 안 하고 거기서 엄청 착한 척을 하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지. 사장이 사람 좋은 척 할 때의 그 말투 그거를 이제 탁 장착을 하고 왔더라고. 갑자기 저희한테 이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들 뭐 이분들, 화가 나셨을 거예요. 화가 나셨겠죠. 우리의 기분을 대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화가 나서 지금 이러는 거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감독관한테. 근데 나는 감독관이 그걸 가만히 듣고 있길래 우리가 그 제출한 내용이랑 이 사람이 말한 게 맞는지 대비를 하고 있는 줄 알았어. 대조를 하는 줄 알았어. 뭐 결정권을 줬다는 증거 제출해보세요. 이쪽은 결정권을 주지 않았다는 증거 제출해보세요 라고 할 줄 알고 그냥 고용인의 얘기를 저희도 듣고 있었는데 우리한테 발언권을 줄 때까지 근데 고용인의 얘기를 쭉 듣더니 두 측이 입장이 다르시네요. 합의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라고 곧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반박할 말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치. 그게 아니라 그냥 협의하신 게 어떠신가요? 라고 바로 간 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8월 8일 그 다음에 8월 9일에 통화한 거 8월 24일에 카톡한 거 이거 타임라인별로 정리를 다 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런 것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합쳐서 25쪽짜리로 증거를 제출을 했거든요. 근데 뭔가 가서 느낀 게 감독관이 그거를 읽지 않고 그냥 8월 8일 내용까지만 읽고 이거는 증거가 없이 그냥 주장이네? 라고 판단하고 그 뒤에 증거는 안 읽은 느낌? 사실 해고를 당할 때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는데 누가 출근할 때마다 녹음기를 켜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해고를 당한 거기 때문에 8월 8일에 대한 녹음본은 우리가 녹취를 못했잖아. 그거에 대한 조금 불안함이 있긴 했어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엄청 열심히 우리가 추후에 증거 수집을 열심히 한 거고 그걸로써 입증을 하려고 증거를 만든 건데 내가 그 앞에 앉았잖아 정면에 그 감독관 이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았는데 완전 새 거더라고. 안 읽어봤어. 자료가 완전 새 거고 그냥 방금 프린트한 것처럼 완전 새 거였고 뭐 그 사람이 그거를 뭐 그 컴퓨터 파일로 읽어봤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에 대한 숙지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걸 제일 크게 느낀 점이 뭐였냐면 그 매장이 월요일 휴무였어요. 월요일 휴무. 일주일에 하루를 휴무하는데 우리가 8월 8일에 해고 예고를 당했잖아. 근데 이제 그만두기까지 3주 동안 화요일 휴무로 바꿔라 라는 얘기를 그날 했거든요. 8월 7일은 월요일이었고 휴무일은 매출이 빵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에 매출이 빵원인 거 그걸 사진을 찍어서 증거 제출에 제출을 했었어요. 근데 고용인이 와서 8월 7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측에서는 8일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측에서는 7일이라고 주장하네? 라고 됐으면 이쪽에는 뭐 그날 그러면 뭐 정확한 구체적인 정황을 물어보고 이쪽에도 구체적인 정황을 물어보는데 만약에 이쪽이 구체적인 정황을 얘기를 못하면 이쪽이 신빙성이 더 높은 거잖아. 그런 역할을 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는 노력이 전혀 없고 그런 게 아예 없고 그거는 그냥 제쳐버린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밤새서 쓴 그 자료는 사실상
무의미하구나. 사장이 뭐라고 거짓말을 하든 하나도 화가 안 났어요. 그냥 그냥 저런 그냥 애야.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감독관한테 화가 났다기보다 이게 무슨 이게 아니 된 상황인가라고 싶을 정도에 그냥 불안해지는 거야. 우리에게 아무런 발언권도 없이 이제 반박할 기회와 여지도 없이 이렇게 합의를 해라라고 할 때부터 나는 이게 뭔가 사실 우리는 증거가 있든 없든 우리가 해고 예고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증거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증거를 찾아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당한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거나 이러면 그게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과 그치. 그거를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판사잖아.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약간 판사의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도 아니고 교차 검증이 필요한데 그걸 안 했다는 말인 거죠. 어. 합의를 하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사업주가 혹시 뭐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내고 가능하다면 뭐 의향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일절 없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는 합의하면 손해인 상황이고 왜냐면 합의하면 해고 예고 수당보다 금액이 적은 낮아지니까.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사장은 이득인 거지. 음. 만약에 그 상황에서 사장이 나는 해고 예고 수당을 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했으면 자기도 합의하는 걸 싫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원했지. 자기는 합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거는 너무 명백하죠. 명백한데 자기는 줘야 되는 돈이 빵원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면 그것보다 얼마를 더 주는 거에 대해서도 싫다고 해야 되는데 합의를 하라고 하니까 또 그거는 그러면 저는 내고 합의할 하라. 의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도 감독관이 그거를 모르더라고. 누구의 말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상황인지를 모르더라고. 감독관이 판단을 내리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너무 어이가 없었어. 어이가 없어서 사실. 그때부터 이제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그쵸. 시작하는 거야. 아니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왜냐면 이게 기본적이라고 생각했던 걸 전혀 하지 않으니까 맞아. 이게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가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러니까 증거를 지금 15쪽짜리를 제출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걸 다 읽을 수도 없고 이 사람이 읽어오지 않았는데 화가 막 심장이 막 이렇게 고용인한테 화가 날 줄은 알았지만 감독관 때문에 화가 날 줄이야. 그때부터 아니 근데 우리는 이런 증거가 있다 하는 걸 이제 다 설명을 해야 토해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얘기를 해서 솔직하게 합의를 하는 게 어떠냐고 얘기했을 때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친구가 차고 넘치는데 바로 합의를 하라고 말을 하는 거니 좀 이해할 수가 없다. 약간 그제야 좀 듣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감독관이. 그 상황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제 해고 당하기 하루 전에 노동청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맞냐 물어봤는데 이제 그 노동청 직원분이 알겠습니다. 네. 아까 전화 오신 분 그 사례 같은데 아까 사장님 전화 왔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선생님 대 사장님인지 모르겠는데 사례가 똑같아요. 지금 사례가. 아마도 느낌이 같은 그 사장님 같은데요. 네. 그 사장님 물어보러 전화 오셨더라고요. 비슷하게 얘기는 해줬는데 사장님한테는 합의 보시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게 최선이다 사장님 네. 입장에서. 네, 이론적으로는 30일치를 줘야 될 것 같다 얘기는 네. 했는데 네. 바로 전화가 오네요 또. 이게 같은 사례에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따로따로 전화를 했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드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자기도 공무원인데 사실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그치. 입장에서 되게 어렵은 얘기를 한 거지. 그런데도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저는 감독관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인도 지금 본인이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하는 걸 알고 있을 거다. 왜냐면 노동청에서 본인한테 줘야 되는 것 같은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라는 말을 쓰기로 박은 거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뭔가 나의 감정적인 호소에 설득당한 느낌? 뭐 우리의 감독관의 특징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감독관은 이 사람들이 정말 피해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관심이 없고 누가 지금 더 호소력이 있는가? 그걸 보는 것 같은데 기세 싸움이라는 거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좀 앵스러운 거죠. 결국에 결론은 그거예요. 증거가 뒷받침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감정적인 호소를 해야 그게 승산이 있다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어이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저희가 사실 그렇게 15
페이지, 10페이지짜리 증거와 그 타임라인을 정리해서 그렇게 제출한 거는 감정적으로 하기 싫어서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이 해서 문제를 냈던 거지. 이성적으로 해결하고 법이 해고 예고 기간이 30일이 안 되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라는 걸 이성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준비한 건데 억울할 일이 생기는 게 굉장히 쉽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아니 그래서 이거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이거 진짜 근로감독관의 큰 그림이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이게 왜냐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우리가 피력할 기회를 주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두 입장을 다 약간 궁지에 놓고 이 사람들을 감정을 좀 끌어올려서 그 감정이 차 있는 상태에서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를 판별하기 위해서. 근데 나 아직도 진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사실 근로감독관이 물어봐서 사장한테 계속 30일 전에 해고를 한 게 맞느냐라고도 물어봤고, 근데 사장님께서 30일 전에 해고를 해야 하니 이제 너희 선택권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약간 이거는 대답이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비껴가려고 한다는 거잖아. 근데 이제 사실 감독관이 그걸 몰랐을까 생각은 안 하거든. 이제 그때 이제 근로감독관 눈빛이 약간 이렇게 바뀐 거죠. 자기도 머릿속에서 해고를 한 건 맞는데 얘네한테 결정권을 줬다고 얘기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순인 거지. 모순인 왜냐면은 거지. 자진퇴사 주장하는 거냐 결국에는. 자기도 30 지키려고 하니까 그게 무슨 모순인 그치, 거냐고. 모순인데 지가 그 짙게 자기 걸린 덫에, 거죠.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의견 피력을 막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갑자기 우리의 월급을 물어보더라고. 나는 그때도 그냥 왜 월급을 왜 물어보지? 그러니까 월급을 물어본 다음에 우리한테 잠깐 나가 있어라고 했거든요. 우리 둘을 나가 있고 고용인이랑 둘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잠깐 나가 있으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월급을 물어보고 왜 나가 있으라고 하지? 난 그때 네가 멘탈에 나간 줄 알았어. 네 월급을 네가 대도 대답 못하길래. 당황했지 나도. 월급을 왜 물어보지? 지금 증거도 안 물어봤으면서 월급을 왜 물어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왜 고용인이랑 둘이 얘기하려고 하지? 이게 너무 미덥지 않은 거예요. 그 감독관이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 고용인이 또 무슨 거짓말로 저 사람을 설득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밖에서 연우랑 둘이서 완전 거기가 너무 조용하니까 들릴까봐 저 감독관은 왜 사실 판단을 하려고 하지 않냐 하면서 우리가 증거가 있는데 그거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 합의를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지. 우리 둘이서 이제 아주 소곤소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감독관이 나와서 감독관이 이제 금방 나와서 우리한테 얘기를 했죠.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 사업 주기 이야기를 했다. 근데 거기서도 대기실에 앉아있는 저희한테 얼굴이 이렇게 앳돼 보이는데 열심히 하려는 게 보여서 너무 예뻐서 맞아. 자기가 주라고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시혜적 마인드로. 그걸 듣고 너무 현타가 오더라고. 이게 증거로서 내린 판단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리고 이제 감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예뻐서 우리한테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라고 고용인한테 얘기를 했다는 건가? 또 우리한테 그것도 얘기했어. 해고예고 수당을 받아야 되는 금액이 원래 30일분의 통상임금인데 최저임금으로 하면은 뭐 200 얼만데 내가 더 받게 해주려고 통상임금으로 했다면서 그게 맞는 건데 그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 상황에서 아니 당신 당연한 거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죠. 없었지. 그래서 이제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우는 옆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는 울음이 터졌어요 제가. 그때 너무 정말 화가 나서. 엉울었죠.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터졌는데 이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도 하기도 싫고 만약에 이 사람이 증거로서 당신들에게 이런 증거가 있으니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했으면 그때 만약에 제가 울었으면 그건 감사해서 운 걸 거예요. 근데 오늘은 감사한 마음이 운 게 아니라 화가 나서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르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안 보였으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라고 얘기를 안 했을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이 부당한 상황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지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 사실 그래서 이제 비인이가 그때 엉엉하고 진짜 서럽게 울었잖아. 막 이러면서 울었는데 이제 사실 그때가 저도 너무 감독관에서 조용해서 너무 민망한 거야. 왜냐면 그
개선과의 문이 다 열려 있잖아. 다 들렸을 거기. 거야. 그래서 다 들렸을 것 같아. 너무 민망해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그 감독관이 보기에는 내가 뭐 약간 고생을 했고 이제 해결이 됐다라는 마음에 그런 걸로 벅차서 보였나 봐. 울었는지. 근데 그게 활용 점정이다 생각해. 근로 감독관 입장에서 그것이 이제 그때 그거 한 말 들었어? 뭐. 근로 감독관이 이제 너가 막 울고 내가 막 달래주면서 나도 이제 너무 안쓰럽고 이제 그런 마음에 막 같이 이렇게 하면서 막 같이 눈물 약간 흘리고 있었는데 근로 감독관이 나 눈물 나려고 하노 이렇게 하고 들었어? 달라고 있어 하면서 갔다 오겠다면서 이러고 나갔지. 화가 나서 울었어요. 화가 나서.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또 일 처리는 빠르게 됐어요. 이제 그 근로 감독이 말하기를 이제 오늘 지급하라고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서 취하서를 쓰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그 조사를 받기 전에 저희들끼리 이제 촬영이 있었어요. 일반 취하서가 있고 반의사 불벌 취하서라는 두 가지가 있다. 반의사 불벌 취하서를 쓰게 된다고 한다면은 추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걸 봐가지고 이제 저희끼리 만약에 반의사 불벌 취하서를 내밀면 그거 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자. 만약 오늘 해결이 안 되면 인사형사까지 갈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쓰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그냥 근로감독 갖고 온 취하서가 반의사 불벌 취하서더라고요. 기준이가 먼저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걸 지급이 되면 쓰겠다고 했는데 이제 근로감독관은 일단 쓰고 지급이 되고 난 후에 감독관이 그걸 취하서를 처리를 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했어요. 만약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 취하서를 써도 처리가 되지 않는 게 확실한 것이냐라고 물어봤고 그때 이제 근로 감독관이 나는 감독관이야. 그게 안 하면 그거 할 수가 없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저희가 그걸 쓰고 근로 감독관이 그랬어요. 이제 돈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집에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취하서를 가져가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계좌를 켜가지고 새로 계속 고침 새로운 계속 고침을 눌렀죠. 누르고 있어요. 언제 들어오나? 우리 들어오는 순간 나간다 여기서. 들어온 걸 확인한 순간 저희 바로 가방을 챙겼죠. 사실 사업주나 근로인이나 둘이 이제 사건 오는 거면은 껄끄러울 거잖아. 껄끄러울 텐데 이제 사실 동선 분리 같은 게 전혀 되었지 않아 있고 층수가 너무 많으니까 한번 오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데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나서 기다리는 동시에 그 사람이 나오게 돼서 마주칠까 봐 일부러 화장실도 한 번 더 가고 싫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내려갔죠. 그렇게. 나는 고용인 얼굴 한 번도 안 봤어. 그냥 시야 이렇게 시야가 있으면 지금 너가 보이잖아 어느 정도는. 그냥 이 정도? 나도 보고 싶지 않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사업주가 자기 얘기를 막 하고 그 다음에 너가 얘기를 했잖아. 근데 너가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그 사이에 막 이렇게 했더라고. 그 특유의 표정 알지? 그 막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그 제스처를 막 시험에서 막 웃음기 약간 띄면서 막 얘기하는 게 이제 그게 정말 꼴보기가 싫더라고.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끝까지 좋은 사람인 척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난 빡쳐.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해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거기에서 자기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듯이 차라리 와서 막 노발대발 했으면은 그래 정말 너답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근데 사실 차라리 끝까지 정신 못 차린 게 나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해. 그치 맞아. 난 절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평생 맞아. 그렇게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고 평생 몰랐으면 좋겠어. 자기가 뭘 잘못하면서 살았는지. 사실 되게 중요한 거야. 사업인 만큼 이게 직장인보다 더 중요한 게 사업과 이게 인망이라는 건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우리한테 와서 그 다른 가게 직원들 욕하고 하는 거 보면은 결국에는 다 그냥 돌아가야 돼 있다. 좀 일 좀 오래 한 직원들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빼먹을 생각만 하고 그냥 거래처 뺏어갈 생각하고 저한테도 그랬어요. 거래처만 뺏어가고 그냥 레시피만 뺏어가는 생각하고 그냥 그건 뭐냐 그게 제가 여기서 어떤 거 하나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야. 그럼 좀 일을 해보고 하던지 돌아가는 하는 좀 알던지 아니면 자기가 모르는 것들을 알고 들어와서 열심히 해주는 직원들을 아끼고 소중히 하던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바랐던 건 우리가 뭐 무슨 상여금을 바란 것도 아니고 다음날 그런 말 했나 우리가? 뭐 우리한테 잘한다 짜단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1년 계약했으니까 1년 계약 채우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계약 연장을 3월까지로 했으니까 3월까지는 일하고 싶다. 이것만 바란 건데 그것도 안 하는 사장이라면 사실
추후에 다른 직원들을 좋은 직원들을 만난다고 해도 사실 나도 우리는 정말 좋은 직원들이었다고 생각하거든. 아니 심지어는 뭐 입사할 때 당시 얘기했던 뭐 안 그치, 좋다 엄마랑 뭐 말도 매출 잘 나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인센티브 나갈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그것도 주지 않아도 단 한 번도 얘기를 한 적도 그치, 없어. 우리가 작년 연말 매출 최대로 올렸는데. 그것도 그렇고 무슨 레시피 개발하는 것 대한 보상을 한번 받은 적이 있나. 그냥 첫째 기본적인 걸 바랬는데 그걸 못 해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짤게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짜 너무 그치. 미안하다. 성이라도 보이지 무슨 고조사 나와가지고 그냥 니네들 이해하지 못하겠어. 법적으로도 줄 게 없지만 도의적으로 줄 게 없다. 그러니까 뭐 할 말 없다. 니네들 욕하고 하여튼 뭐 이해를 하지 말고 그냥 뭐 그렇게 아니 해라. 그러니까 조사받으러 와서도 그 태도를 유지를 하던지. 조사받으러 와서는 우리한테 미안한 척하면서 막 우리한테 언제 이분들이라고 했다고. 어찌됐든 하지만 결론은 아주 빠르게 하루 만에 한 1시간 만에 모든 절차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증거 수집. 티티퐁 퐁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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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도.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근로 관계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첫 번째 증거 수집을 확실히 해놓으세요. 저희가 오늘은 사실 그 근로감독관이 저희가 그 이후에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막 토론을 했을 때 그걸 듣더니 사장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것 같거든요. 그쵸. 약간 이제 미심쩍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치. 그래서 증거를 수집을 당일에 못 하셨더라도 이제 해고 당하기 전까지라도 꼭 증거 수집을 많이 해놓으시고 이건 고용주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누구를 정당한 방법으로 자른다고 한다면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해고했다라는 증거를 수집을 잘 해놓으시고 두 번째는 출석 요구가 오면 이 증거로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증거가 있고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이제 어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돼요. 본인이 정말로 정당하다면 정당하다면 끝까지 주장을 해보시고 사실 진실은 승리하게 돼 있고 진실은 승리합니다. 그게 1차 출석에서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결국에 추후에 가면은 인정이 결국은 될 거니까 자신이 정당하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꾸준히 계속 어필을 하시길 바라고 그 증거들을 머릿속에 조금 가지고 있으세요.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내가 필요할 때 이제 이거에 대한 피력을 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좀 읽고 저희가 오늘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생각이 든 건데 우리가 사실 해고 예고 수당을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도 그것에 대한 증거가 오늘 없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피력하지 않았다면 사실과는 상관없이 못 받았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복장도 어느 정도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늘어난 티셔츠 입고 갔으면은 감독관이 글쎄. 우리를 예쁘게 보지 않았을 수도 있지. 예쁘게. pretty girl. 왜냐면 우리가 오늘 마주한 감독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중시해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입고 간 옷이 별로 상관없을 수 있었지만 이제 여러분이 만나게 될 근로 감독관이 사실 저희가 오늘 만난 사람은 굉장히 뭔가 편견과 선입견이 가득한 사람이었죠.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의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그래도 단정한 옷을 입고 가는 게 의견 피력에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로 판단하는 감독관을 만나길 바라는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만약에 뭐 오늘 우리의 이제 호소력으로서 근로감독관이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증거가 없었다면 그 호소도 뒷받쳐지지 그럼 않았을 당연한 거예요. 거지. 호소를 해봤자 우리가 뭐 거기서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울면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얘기를 한 사실을 거죠, 얘기를 사실을. 하는데 빡치니까 이제 목소리가 떨린 거지. 그래서 증거를 좀 최대한 많이 수집해서 가는 것이 1순위의 일일 것 같다. 그리고 사업주를 마주치게 되더라도 그가 하는 태도, 애티튜드에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건 그냥 무시를 하시면 됩니다. 힘들겠지만 그게 끝날까 이렇게 완편할 수가 없다. 1시간도 안 걸렸지 아마. 1시간 안 걸렸죠. 그러니까 4시 출석이었거든요. 근데 나온 때 4시 38분이었어요. 결론적으로만 봤을 때 결론이 빨리 난 케이스긴 하지.
그거를 즉석에서 보낼 돈이 있었는데도 그러니까. 자기 돈 없어서 못 보낸다는 얘기를 감독관한테 했다. 자기가 오늘 가서 이제 사장이 오자마자 뭐 제가 뭐 돈이 지금 없고 더 이상은 이 가게를 유지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의견 피력을 하면서 저도 거기에 한마디 끼워 넣었어요. 잘했어요. 솔직히 저희가 25살, 26살인데 돈이 없으면 저희가 더 없었지 이 사장이 돈이 더 없었겠냐 웃긴 게 뭔지 없겠냐. 압니까? 사장님 그 말을 듣고 이러더라고. 나도 그거 느꼈어 옆에서 그 실무에서. 진짜 대박이지 않나? 자기가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 나중에 왔잖아. 근데도 누가 더 돈이 없겠냐라는 얘기 하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알았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보다 우리가 돈이 더 많을 거라 생각했다는 거야 이때까지? 너 왜 이렇게 크게 나와? 긴 이제 우리 반인데. 내 앞머리가 있어서 그래. 나도 안 보이. 연우가 머리가 좀 크잖아 그거. 평균 이상아! 그래서 이제 지금 마음이 너무 편하고 이렇게 오는 길에 이렇게 세상이 향기롭고 저희가 정말 대중교통 타는 것도 싫어. 가만히 있어. 기가 찢어질 것 같아. 야 어떡해.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머리를 뜯어? 아니야. 했다. 됐다. 됐지? 굿. 그래서요? 뭔 얘기하고 있었어? 대중교통을 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본청이 시청역 쪽이었나? 시청역 쪽이었지. 시청역 쪽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막 기분이 좋은 거야. 우리가 평소 같으면 그런 사람 많고 대중교통 오래 타야 될 일이 있으면 정말 예민하고 그랬을 텐데 오는 길에 마음이 너무 편하고 막 노을이 예쁘지도 않은데 막 하늘이 괜히 예쁜 것 같고 그리고 경로당도 출석하고 집에 오니까 우편함에 관리비 납부통지서가 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고 그냥 관리비 나왔네 하고 생각하는데 오늘 만약에 그 해고수당을 못 받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돈 내라는 그런 고지서가 꽂혀 있었으면 진짜 빡쳤을 것 같거든. 그랬다. 정말 그 해고 예고를 8일에 받고 출근할 때마다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휴대폰에 알림이 뜰 때마다 그게 혹시 사장의 카톡일까봐 징 하는 순간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그치. 사실은 저희는 내년 3월까지 그 월급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해고예고 수당을 받은 돈이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계획했던 일들이 망가지는 거 그런 거에 비해서 해고예고 수당이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또 해고 자체는 효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어떻게 부당해고나 이런 거를 제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당하게 대가를 받았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못 받았으면 진짜 짱났을 거예요. 끝까지 갔겠지. 민사까지 갔겠지. 오늘 만약 못 받았으면 그때까지 또 계속 마음을 졸이고 있어야 되고. 맞아.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스트레스 굉장히 크죠. 우리에게 그런 힘듦을 준 사람을 다시는 마주쳐야 되는 일이 없다라는 그 안도감. 고생하는 빡치기도 했고 엉엉 울기도 했지만 어떻게 결과는 아주 개운